미국 증시가 트럼프 탄핵 이슈로 떨어진 바로 다음날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장대 음봉 다음 시작 지수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서 연속 이틀 장대 음봉 뒤에 바로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연속 이틀 음봉이 나왔고 코스닥은 현재 4거래일 음봉이지만 이 큰 음봉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에 대한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스윙 투자나 주식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한 타이밍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선 지수가 다시 안정권을 되찾을 때까지는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듯합니다.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며칠 더 상황을 보고선 수익 실현을 하던가 지수가 반등하면 계속 가지고 가던가 결정을 할 것이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균 단가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예정이고 이 오전장에 적극적으로 단타로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단타는 어떤 시장이라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빠른 변동성에서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어려우시면 웬만하면 무리한 단타보다 시장을 며칠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지수 차트나 일반적인 종목 차트나 다 비슷합니다. 일단 아래 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면 이거를 바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하락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쉬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던 종목이 일단 헬릭 스미스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전체로 조회를 하면 헬릭 스미스가 거래대금이 이 2위보다 거의 3배 이상이 4배 가까이 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엄청납니다. 6위랑 비교를 해봐도 6위보다 10배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의 1000만 주가 거래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일단 시초가가 4%에 잡혔습니다. 어제 하한가가 한번 풀렸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에 그런 핫한 매수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물량만 거의 180만 주인데 시초가가 생각보다 높게 시작을 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좀 힘든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형태의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은 모 아니면 도 방식의 투자입니다. 당연히 시초가에 들어가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떨어질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3분봉상 황금선을 회복할 때 제가 예전에 매매 영상을 남겨드린 그 신라젠 단타 방법과 똑같습니다. 신라젠과 완전히 똑같이 움직였고 신라젠은 이렇게 반등을 계속하면서 마감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차트는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냥 황금선을 회복할 때 회복하고선 더 이상 황금선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락할 물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을 황금선 아래에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0원, 200원 더 싸게 사겠다고 서로 이렇게 주문을 넣다가 완전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뭐 여기서부터 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싼지 알고 78,000원부터 65,000원까지 개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몇 푼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확실하게 반등을 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이런 종목을 정말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의 이슈 종목이 이렇게 뜬다면은 뭐 시초가가 20%가 잡히든 아무튼 그날 이슈적인 종목인데 떨어진다. 그러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유롭게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이
주식이 올라갈 때는 황금선을 타고선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이게 오후장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보통 오전장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오전장에 한 20% 올라가지고 더 이상 못 오르고 한 15%, 10%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오후장 들어서 거의 평균적으로 1시부터 흐름이 많이 바뀝니다. 1시, 늦으면 2시, 빠르면 12시. 이렇게 그 시간부터 황금선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회복할 때가 68,000원 정도였습니다. 69,000원 정도? 거의 69,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조금 시간을 주다가 차례차례 급등을 합니다. 중간에 좀 변동성이 아래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69,000원에서 7,000원의 가격이 오르면서 약 10%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황금선부터 고점까지, 종가까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패턴만 잘 알아두신다면 다음에 이런 종목이 떠도 정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황금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 마니커 FNG인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적당한 꼬리가 있는 적당한 눌림목을 준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는데 이미 시초가를 회복을 한 상태이고 13,000원, 시초가가 12,750원인데 거의 2% 가격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대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한가 간 종목은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높을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시초가가 13%가 떴습니다. 10% 아래에서 떴으면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13%가 뜨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였냐면 장중에 한번 이렇게 여기서 아마 속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눌림 이후에 곧바로 시초가를 회복하고선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속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순식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회복을 하자마자 떨어진다.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항상 시초가를 회복하는 패턴은 회복한 다음에 바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한 다음에 힘을 잃고선 점점 떨어진다면 바로 팔면 되겠지만 올라가자마자 바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곧바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시초가를 회복하고선 시세를 한번 주었습니다. 시초가가 이쯤인데 1시간이 지나고부터 13,750원까지 저점에서 이 저점이 여기인데 이 저점 11,650원에서 거의 2,000원 되는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저점에서. 그리고 시초가 대비 10% 정도 올라왔고 아쉬운 점은 이 높은 시초가 한 10% 이하에서 시작을 하면 VI도 걸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10% 이상 시작을 하면 2분 뒤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가 간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10% 이하에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나오기도 합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상한가 뒤에 6%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돈들이 다 돼지 열병 쪽으로 간다고 이 종목에서 높은 갭상승이 안 나온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긴 하지만 항상 상한가 간 종목은 시초가가 10% 이하로 뜨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가 약간 아쉬웠고 돼지 열병 주식을 매매하려면 차라리 이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은 이제 매물대도 많아졌고 이미 시세를 좀 많이 주었고 물론 이것도 많이 주었지만 신규 상장주이고 신고가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도 신고가 상태이지만 원래 그 전에 있던 그런 유통되는 물량들 하림,
뭐 이런 종목들 평소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째 정말 답답하게 움직이면서 시세를 잘 주지도 않던 종목이었고, 차라리 좀 새거 냄새가 나는 마니커 FNG에서 돼지열병 관련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그냥 좀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봤던 우리손 FNG는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4%에 시작해서 장중에 3%까지 7%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마니커 FNG랑 비슷한 시간에 올라왔었는데, 올라오고선 상승폭을 유지 못하고선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아직까지 활발한 상태이긴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반응을 주고 있고, 그래도 이것보다는 마니커 FNG가 약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손 FNG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오늘 고점 한 3,000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준다면, 3,000원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3,000원 선에서 뭐 며칠 동안 흘러간다면 그때 접근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라닉스가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3% 정도 떨어진 다음에 시초가가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빨간불로 시작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장 초반에, 근데 유지를 못하고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호가 단위 10,000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10,000원을 몇 번이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좀 몇 분 있다가 몇 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1,35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300원 부분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서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1,350원, 여기서 거의 10%가량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10%. 좀 9,700원, 9,800원 자리까지 유지를 해줬으면 그 다음날도 당연히 10,000원을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이 많고, 터치해서 유지해준다면은 1,300원, 그리고 1,500원 차례차례 급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꽤나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만, 이 주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미스터 블루처럼 8,900원 이렇게 빼다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주다가 한 방에 올려버리든지, 3분 만에 5%, 8% 이렇게 올려버리든지, 그런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종목은 10,000원을 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근처인 9,700원 정도부터 본다면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9,700원 정도는 올라와야지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보시면 한번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이 연기금 쪽에서 2달 동안 신나게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수세가 뚝 끊겼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연기금이 2달 동안 거의 매일 사다가 오늘 한번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며칠 더 지켜보다가 그때 대응을 할 것이고, 다행인 것은 오늘 삼성전자가 빨간불로 마감을 하였고 외국인이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매도세가 강화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안 나오고 마감을 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는 다시 이 외국인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코스피야 같은 시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 하던 거를 순매도로 전환을 하는 척 하면서 지수를 떨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0.67%까지 순수 외국인의 힘으로 떨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결국에 순매수인데 올려서 마감을 했죠. 어제도 그렇고 이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달 동안 2,200억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코스닥을 계속 올려줄 의도는 없고 그냥 코스닥에서 놀다 가겠다. 지수를 올린 목적, 앞으로도 외국인한테 많이 휘둘릴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쉬지 않고 빠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이 외국인이 이 순매수라면은 계속 빠지고 있을 것이고 순매도라면 조금 더 매도가 강화될 것이고 아무튼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관은 또 옆에서 도움도 안 되고 그래도 9월달 이 개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주 잘 버텨주었습니다. 9월 보시면 정말 분위기가 좋게 잘 버텨주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황금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그냥 단타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진 못했고 오전장에 올라오는 종목이 동성제약 그리고 대한강통신 이거 두 개가 오전에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오르길래 이 두 개에서 단타를 치고 여기서는 약간의 손실이 나고 동성제약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은 왜 오르는지 재료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동성제약이라고 하면 그 전에 힘을 보시면 엄청난 종목입니다. 15,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그냥 바로 급등할 만큼 힘이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잠잠했다면 또 이렇게 한 방에 시세를 엄청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 초반에 거래량 급증을 이용해서 바로 잡아서 운 좋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선 무너졌고 오후장에도 한번 튀어 오르다가 결국에는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선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황금선을 깨지 않았고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으며 이런 종목은 그전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얼마나 강했던 종목인가 그리고 오랜만에 급등하는가 이런 것들만 보시면 이 종목이 장중에 대충 어느 정도의 시세를 주겠다 대충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이 예전에 그냥 상한가도 순식간에 가는 종목이라면 이번에 반응을 주면은 최소 20%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전 고점을 뚫어주기는 힘들겠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쯤 반응을 주기 때문에 이게 왜 올랐는지 제가 오늘 매매할 때 거래량 급증으로 빠르게 잡아서 왜 올랐는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수익만 나면 끝이기 때문에 매수 뒤에 그냥 호가창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뉴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장이 마감하고 대표가 10만 주를 매도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3% 가까이 떨어졌고 오늘은 공매도 상한이 나왔는지 외국인 쪽에서 17만 주, 기관 쪽에서 20만 주 수급 상태는 좋습니다. 만약 이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으면 내일은 당연히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공매도 상한이든 그냥 순매수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가 매도했다는 소식에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고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거래 대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번 지켜볼 것이고 내일도 그냥 장 초반에 오늘 흐름처럼 동성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 떠주면은 이런 것에서 빠르게 단타를 치고 방망이 짧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은 추가를 안 할 것이고 보고 있던 종목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지금 마니코 FNG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내일 봐야 알겠지만 오늘 고점을 시간의 거래에서 회복해주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내일 시장도 역시 오늘처럼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초가 높게 뜨면은 그냥 지켜보다가 이게 내려가면은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이거 다시 회복하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내려가면은
그리고 쉬지 않고 올라가면 매매를 안 하면 되고, 이것도 확실히 강한 종목이라서 지켜보면서 이거랑 헬릭 스미스 지켜보면서 새로운 종목은 추가하지 않고 원래 보던 종목에서 대응을 하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